일상생활에서 앉고 일어서는 문제, 거동의 문제죠. 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걸어야만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불이 켜졌어요. 젊을 때는 넘어가도 10몇 초씩 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호등 걷는데 마음이 급하다, 하체 근력이 꽤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 인간답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동성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은 꼭 외출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거실에 갔다가 안방으로 오고,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근육이 있어야 대사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관에 있는 이 설탕들이 세포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포도당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질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육이 있으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이 하체 근육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절이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관절의 자세가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그런 수용성도 굉장히 떨어지니까, 움직이시다가 관절에 염좌를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훈련을 지도했던 윤성빈 선수, 혹시 하체 보셨나요? 윤성빈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스켈레톤 선수 중에 가장 강한 하체를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선수들 계속 이 스쿼트 운동을 해서 그렇게 다리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운동으로 전체 다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무릎 또는 허리 그리고 다른 부위에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쿼트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또 긴장하고 허리를 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발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고 무릎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 근데 이것이 무릎만 막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거의 같은 비율로 편안하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쿼트를 하는데 얘만 이렇게 내면 이게 확실히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좋지 않아를 거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스쿼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주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주스려고 하면서 무릎을 구부렸던, 이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린 거잖아요.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스쿼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손을 이렇게 놓고 상체도 살짝 앞으로 숙여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에 큰 자극이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할 수 있겠네 라고 돼야지, 내려가면서 허리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런 자세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1번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 있느냐, 그 자세를 먼저 찾자. 그 자세를 찾았을 때 살짝 손 올리고 그거를 반복할 수 있게 되겠느냐. 10개를 반복해도 불편한 데가 없어야 된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중량을 갖고 하게 되는 스쿼트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릎이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럼 지금 뭔가를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명이 없고 안 아팠는데 스쿼트를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근육통이 온 거하고 무릎 관절이 아픈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훨씬 무릎이 많이 움직였거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좁히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내려가든지 아니면 중량을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요만큼만 하시죠. 여기서 2주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힘이 조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살짝 20cm 더 내려가시거나 10cm 더 내려가시는 거, 이게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또 무릎의 부담을 줄이고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다리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에 하는 자세보다 넓혀서 이렇게 되면 훨씬 부담이 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손 놓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같이 상체를 약간만 숙여서 무릎과 같이 내려가게 되면 허리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허리에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가자. 발목, 무릎, 고관절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자.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에 부담이 줄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할 때 다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쿼트, 런지 동작. 요 두 개가 이제 주범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인데 왜 이렇게 다치냐 그랬더니 자세가 안 좋아서 다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좋은 자세만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위에 계속해서 중량을 올릴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몸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PT 선생님한테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엉뚱한 폼을 갖고 저한테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 이게 제 스쿼트 맞아요 그러는데 뭔가 자기가 신었는데 자기 신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런지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이 이상한 자세에서 근육들을 너무 힘주면서 하게 되면 다칠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까지 전달된 혈액을 다시 펌핑해서 심장으로 돌려주는 근육이고요. 종아리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계단도 오르고 잘 걸을 수 있는 기능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은 너무 중요하죠.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만 오전, 오후에 해서 한 10분 정도만 종아리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어려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종아리 근육 운동을 열심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근육입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팔 뒤꿈치 들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루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살짝만 적용하면 종아리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스쿼트도 종아리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만 종아리를 들어서 올라올 때 다시 펴. 내려갈 때만. 이런 식도 되고요. 런지도 종아리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종아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종아리 근육은 아주 잘 자랍니다. 4에서 5세트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했는데 땅땅해지는 거는 별로 없고 살짝 톤이 올라온 느낌에 들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중량을 가지고 아니면 덤벨을 가지고 무게를 올려서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운동으로 엮어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편식하듯이 하나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움직임을 써서 하면 근육을 더 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종아리 운동을 하는데 딱딱해지기만 하고 별로 안 크는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동작들을 좀 바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아리를 여기서 이렇게도 들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해서 얘도 들 수 있고요. 벌려서 이렇게도 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종아리 근육 자극시키는 것은 이렇게 종아리 하나 들고 또 하나 들고 이런 것들이 종아리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뒤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도 벌써 이거 지금 하는데 종아리가 막 탄탄하게 자극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20개씩 그렇죠? 한 3번만 해도 6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옷에 딱 붙는 느낌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매일 교수님 30분 해야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할 때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하게 되면 근육 키우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연구에 의하니까 그거보다 적은 시간. 근데 10분, 15분씩인데 매일 했을 때 이때도 근육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30분씩 한 3번을 하시든지 10분, 15분씩 5일을 하시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루틴들을 사용하면서 하면 확실히 야, 너 근육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데 몸이 좀 달라져 보이는데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큼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폼롤러라고 있잖아요. 폼롤러로 그 뭉친 부위를 너무 세지 않게 아주 가볍게 롤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그냥 운동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이 끝나면 한 10분 15분 투자하셔서 그 근육들을 좀 푸는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을 같이 동반한 쿨다운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을 격하게 쭉 한 다음에 심박수를 떨어뜨리면서 운동하러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가져가는데 이제 근육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폼롤링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부위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혈관도 건드려지게 되니까 근육에서 빠져나갔던 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촉진시켜주고 그다음 피로물질도 제거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폼롤링으로 필요한 물질이 쌓여있는 근육에 가벼운 마사지를 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근육이 조금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서 또 회복이 촉진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적인 스트레칭, 폼 롤링,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관절을 이제 가볍게,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동작들 있죠? 가볍게 끝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체육관에 들어왔을 때 상태처럼 조금 몸이 가벼워지니까 쿨다운이라는 게 열받았던 몸을 원래대로 좀 내려놓고 교감신경이 올라갔던 몸을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천천히 진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걷게 될 때 지면을 자꾸 닿는 것은 발 근육과 발목 근육들입니다. 발이 지면을 닿을 때 지면에서부터 반발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면 발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발력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최고 먼저 힘을 흡수해 줘야 되는 관절은 발과 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과 발목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 거기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무릎으로 오게 되고 무릎에 충격을 더 주게 되고 무릎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은 그냥 허리까지 그냥 뚝 타고 올라오게 되면 허리까지 아프겠죠. 그래서 발목 근육은 지면 닿는 순간에 힘을 분산시킨다, 흡수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립해서 두 발로 다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을 때도 이 근육이 있어야 빨리빨리 민첩하게 우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도 있지만 균형을 잘 잡아주고 발의 힘이 견고하게, 그리고 발의 힘이 탄탄하게 들어가야 고관절도 건강합니다. 골반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종착역이 발이거든요. 하나의 같은 신경 줄기입니다. 그래서 발이 무너지게 되면 고관절도 무너질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행 시에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엉덩이 관절보다는 발관절입니다. 발목이 그리고 발이 강하게 추진해야 우리가 보폭도 크고 속도도 나는 것이거든요. 발목이 약한 사람들은 발을 좀 질질 끌면서 거는 식이 되겠죠. 근데 발목이 좋으면 탕탕 땅을 누르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노년에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걸음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탕탕, 젊은 분들 걷는 거 보면 탕탕 튕기듯이 속도를 내면서 걷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발목이 땅을 누르면서 만들어내는 추진력이다라는 겁니다. 발목 근육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은 의자 같은 거 잡고요,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돌리는 거 보이시죠? 서클 동작을 충분히 해주시고 반대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런 거 하고요. 의자 잡고 미니 스쿼트, 발 뒤꿈치 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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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가자믹은 비복근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아 놓고 있는다는 것, 다리를 꼬는 자세도 압박을 하니까 혈액순환을 막겠죠. 그리고 상체를 너무 과하게 숙인 것, 이것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는 또는 제한을 갖고 올 수 있는 자세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신발이 좀 타이트한 거 신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옷도 옷 맵시 잘 보이시려고 아주 타이트한 옷들 있고 허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거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체 근육이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아주 가벼운 유산소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 마사지 기구는 뒤에 있는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그 근육을 자극해 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너무 강하게만 안 하면 되니까요. 손상이 오면 안 되지만 적정량으로 거기를 움직여주면 도움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고 그냥 그거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발목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통한 순환 촉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같이 동반되면 좋습니다. 과도한 유산소는 일단 근육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다칠 수가 있죠. 뭔가를 1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계속 뛰어야 되니까 큰 근육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근육 위주로 쓰면서, 또는 큰 근육은 여전히 쓰이지만 그렇게 큰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탈수 현상만 일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좋은 기전은
저는 아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유산소는 한 30%, 차라리 무산소를 한 70%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산소는 짧은 기간 안에 다 소모할 수 있는, 그리고 강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하면 갑자기 이제 근육이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겐을 빨리빨리 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근육 자극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산소를 60, 70% 하고 유산소를 한 30, 40% 하는 이런 식의 루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을 잘 붙이기 위해서는 하체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체는 상체 근육에 비교했을 때 뼈도 크고요, 관절도 크고요, 그리고 근육의 길이도 다릅니다. 팔 근육은 이렇게 작으니까 가급적이면 2, 3배가 되는 근육들을 자극해서 근육을 먼저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 위주로 운동을 하실 때 근육 붙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정신적으로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큰 근육 위주로 자극하고 작은 근육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겉근육에서 속근육으로 가는 이런 식.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한 후에 유산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한 10분, 15분 정도 유산소로 끝내는 이런 식이 되면 근육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근육들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육에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우리 근육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분비물을 분비하게 되면서 근비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의 아주 미세 근손상, 그리고 단백질 합성해서 실제적으로 근육이 커질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근육에서 이제 그것이 훨씬 더 분비량이 더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상체 근육 운동할 때도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그러나 효과 만점인 운동 루틴 1번, 다리 모아 반 스쿼트입니다. 다리 모아 반 스쿼트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그리고 엉덩이 햄스트링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세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대퇴사두근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앞뒤로 다리를 벌려서 런지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퇴사두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발 바꿔서 대퇴사두근 운동 10회. 자, 그러면 모아서 한 것과 런지 운동으로 하체 운동을 2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허리 운동입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 손 여기다 놓고요. 엉덩이와 허리.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게. 요것도 10회. 그럼 벌써 이제 3개 운동이 됐죠. 그 다음에는 무릎 꿇고 푸시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10개. 요거는 이제 앞쪽의 근육인데요. 이번에는 팔꿈치 운동이 되겠습니다. 팔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함께 살짝 피면서 하나, 요만큼만.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그래서 요게 5번째 운동. 맨 마지막이 스쿼트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내려와서 넷, 다섯. 이것도 10개. 그럼 각각의 운동이 한 3세트씩 되면 집안에서 한 10분에서 15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 운동으로는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면 좋겠죠? 큰 근육들을 좀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앞쪽에 고관절 근육들 스트레칭. 그리고 이렇게 다리 벌려서 또 안쪽에 근육도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그 다음에 햄스트링은 다리 이렇게 하나, 둘. 무릎은 펴서요. 뒤쪽에 근육들 스트레칭. 그리고 상체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팔도 스트레칭 하고요. 뒤쪽도 섰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했던 운동들의 부위에 따라서 근육들을 스트레칭할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은 지금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벌써 숨이 차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이 좀 찹니다. 요즘에 이것을 메타볼릭 리지스턴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대사 저항 운동이라고 그래요. 따로 유산소 운동을 집 안에서는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유산소 운동을 그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약간 스텝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3분 정도를 얘로 노래 한 곡이면 3분이 살짝 넘어요. 2개의 음악을 딱 틀면 7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텝을 써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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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텝을 잡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층간소음 그렇게 나지 않고 가볍게 유산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은 크지 않지만 스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근육이니까 하프 스쿼트라든지 또는 레그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미는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엉덩이 근육을 벌렸다가 모아주는 이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무릎을 펴는 레그 익스텐션 머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첫 번째 대근육 운동을 좀 마치고요. 속근육 운동으로는 코어 근육 운동 있잖아요. 크런치라든지 아니면 시더비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또 플랭크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겉과 속근육 운동을 좀 잘 마쳤다면 이제 거기서 10분에서 15분 가볍게 뛰어볼까 이런 식의 루틴 가시면 초반에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은 상태니까 이때 횟수는 5회에서 7회 정도를 약간은 버겁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세트 수는 한 3세트에서 한 5세트 처음에 5세트 가니까 막 너무 힘들다 한 2에서 3세트 하고 한 2, 3주 지나고 또 다시 한 세트, 두 세트 올리는 방향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의 순서는 좋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절이 아무래도 갑자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뻣뻣함에 있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그 근육 부위를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햄스트링이다 또는 고관절 앞쪽의 근육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제 스트레칭 방법들 또 폼 롤링 같은 거로 충분히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초반에 최대 근력을 쓰는 이런 식의 운동보다는 한 10개에서 15개를 들 수 있는 근지구력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근지구력 운동을 먼저 10회에서 15회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게를 잡아서 3세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운동으로 5회에서 7회 했던 그 근력 운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파워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량을 또 살짝 낮춰서 이번에는 빨리 드는 운동을 하고 빨리. 그래서 또 근육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쓰여질 수 있게 스쿼트 같은 경우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앉았다 빨리 일어나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근력이 잘 증가할 수 있습니다. 2주에서 3주만 운동 루틴을 잘 바꿔서 가잖아요. 그러면 근육 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6주에서 9주, 10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근육 양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또 측정을 하게 됐을 때 근육 양이 붙는 게 있거든요. 2주, 3주에는 근육 안에 있는 신경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커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근육 섬유들이 발화한다 그러죠. 운동할 때 얘네들이 동원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그래서 밖에서 보더라도 근육 톤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런데 6주에서 9주 사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했다 그러면 확실히 근육이 더 커진 그리고 근육 비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순서를 좋은 루틴으로 가져가지 않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요. 근육이 잘 자라지 않게 되고요. 다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분들이 한쪽 부위만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막도 타이트해지고 다음날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한쪽 부위를 좀 하고 그 다음 쪽 부위나 또 상체를 했으면 하체 근육 하나 하고 또 다시 상체 근육하고 또 하체 근육하고 이런 식의 교대하면서 힘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루틴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좀 재미도 있고 조금 잘하니까 2두를 4개 정도 운동을 다 연결해가지고 힘들게 자극하면 더 커지겠네. 그렇지만 근육도 사실은 지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 근막이 좀 뻣뻣해지고요. 물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근육이 경직이 오고 또 경련이 올 수 있어요. 관절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러한 실수들은 좀 범하지 말고 근육 운동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서 다음 세트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생길 때까지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일단 운동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근섬유를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1시간 했던 운동을 오늘 끝냈다. 그런데 내일 또 나가서 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아닐 경우에 한 번 운동을 이렇게 딱 했을 때는 근육에 이제 미세 손상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휴식을 줘야지 근육이 자기가 손상이 된 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죠.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근비대 과정, 즉 근육을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 휴식을 주지 않고 근육이 자기를 치유하고 다시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생리학적인 과정을 스킵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육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48시간 정도는 좀 쉬어서 회복이 된 다음 그 다음 근육 운동을 하고 또 쉬고, 그래서 자극 준 만큼 또다시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치유하고 크게 만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는 오전의 경우에는 6시부터 9시까지의 그 윈도우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호르몬이 제일 높은 시간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코티졸 있잖아요. 네, 코티졸이 또 그때 굉장히 많이 또 분비가 되고요. 오후에 3시부터 한 5시, 이때가 또 한번 안정화된 시간인데요. 3시부터 한 5시, 6시, 이때는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때 또 운동하면 근육을 키우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시간대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막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루틴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는 오전엔 10시부터 11시가 좋아. 나는 바이오 리듬상 나는 4시부터 5시가 좋아. 아니면 난 퇴근 후에 7시부터 8시까지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어떤 시간대를 지켜서 한번 해봤는데 부작용이 없고 그 시간대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면 오전에도 시도해보시고 오후에도 시도해보시고 저녁에도 해보셔서 내가 가장 부작용이 없이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좀 생각해서 그 시간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때 해서 좋았대 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좋을지라도 나의 몸에는 안 맞을 수 있으니 내가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나에게 좀 편안한 시간, 그런 시간을 찾아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이 러닝 바람이 불었잖아요.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빠진다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몸에서 또 근육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근육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심장의 순환계를 활용하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은 가장 적은 우리가 자세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근육들 위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근육의 비대나 또는 근육의 발달, 커짐 현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또 근육을 잘 자극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약간 낮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강도가 살짝 높은 무산소 운동이나 또는 저항 운동, 이런 운동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항 운동을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근육이 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근육 그리고 또 근력 관련된 지수를 알려줬는데요. 남성 40세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의 90% 정도를 양손에 나눠 쥐고 1분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 몸무게의 75% 정도를 양손에 나눠 쥐고 1분 동안 걸어야 됩니다. 60kg인 여성분은 20kg, 20kg 이런 중량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1분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꽤 높은 수준의 근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kg, 1kg 아령 갖고 이렇게 하셨다, 그것으로 근육 키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근육 위주로 적당한 저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3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은 아무래도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그리고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 허리 기립근까지 5개의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다리를 위치하게 하고요. 손은 양쪽 어깨를 교차해서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무릎이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릎을 가끔씩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살짝 발가락을 넘어가도 좋습니다. 무릎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으니까요. 10회씩 한 4세트에서 5세트 하시고요.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큰 근육들 위주로 키워야 되니까요. 런지는 앞발과 뒷발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것 역시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가도 됩니다. 무릎에 심한 손상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괜찮다 하면 근육 키워야 될 때는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근감소도 예방하고 근육을 좀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 허리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인데요. 이것은 굿모닝 운동이라고 합니다. 손을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하나, 둘, 허리가 굽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는 척추 기립근을 자극해서 좀 덜 빠져나가게 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3세트 또는 5세트 정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더 많이 벌려서요. 무릎을 앞으로 내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요만큼만 내려보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넓혀서 벌리는 이 와이드 스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10회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무릎이 사실은 저 발가락을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요만큼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려서 불안한 무릎을 감싸주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 누워있을 때는 편하게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살짝 이것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엉덩이만 드는 겁니다. 그래도 벌써 여기 딱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꽉 붙여서 여기서 서로를 미는 겁니다. 밀어서 또 다리에 힘이 가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두 다리가 안 밀리기 위해서 꽉 미는 이런 동작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 이런 식으로 누워서도 이게 잘 되면 이 발목을 내 몸을 향해서 살짝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한쪽 다리당 10개씩. 그리고 하나 이렇게 들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 둘, 반대로도 하나, 둘. 이미 다리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근육이 빠지는 것보다 딱 들어서 돌려주니까 큰 근육 위주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겠죠. 앉아서도 사실은 근육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살짝 움직이면 근육에 자극이 가니까 근감소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운동들은 충분히 있죠. 앉은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둘, 종아리 근육을 활용하는 뒤꿈치 들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5개 정도 했거든요. 한 20개 정도 하시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가 아주 딱딱해지고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에 또 팔걸이 잡고요. 하나, 둘. 마치 걷는 것처럼. 근데 이 큰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쫙 쓰면 여기가 딱딱해져요. 그만큼 근육이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뒤로 앉지 말고 살짝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릎을 이렇게 펴가지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 수 있죠. 그럼 여기 근육이 딱딱해지거든요. 이런 식의 운동.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발목 살짝 나한테 접어서 위로 요만큼만 올려도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회에서 8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3세트 하시면 그냥 가만히 처져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대퇴사두근, 그리고 앞에 있는 정경골근, 가자미근, 비복근,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상체도 이런 의자일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서요. 이 팔걸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엉덩이 다 닿지 말고 셋. 이렇게 되면 벌써 팔이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상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두근과 3두근에 이렇게 같이 힘이 들어가고 또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삼각근, 뭐 2두근, 3두근, 그리고 전완근이라고 해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이런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거북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손을 이렇게 양쪽 어깨에 놓고요. 쭉 구부려서 등을 완전히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싹 펴가지고 허리 기립근에 자극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운동 좋죠. 그다음에 어깨가 조금 시리고 또 어깨가 좀 뻣뻣한 것 같다 그러면 책상에서 일하시다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마치 기차 바퀴라고 그러죠. 뒤로 쭉 끌었다가 앞으로 가듯이 또 거꾸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목,
어깨, 가슴과 등까지 쓰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 계신 것보다 훨씬 좋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운동으로는 막 근육이 커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관절이 뻣뻣해져 있고 그러면서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더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있고 이렇게 될 때 훨씬 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게끔 저항 운동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분명히 좀 정립하고 싶은 게 이런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근육이 막 커진다는 아니지만 근육이 빠지는 것을 일단은 막아줄 것이다. 일단은 그것을 지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자극이 없어지니까 그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섬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손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이유로는 노화 그리고 좌식 생활을 오래 하신다. 이렇게 되시면 근육이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감소가 시작될 때 몸에서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는 자꾸 앉고 싶다.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지겹다. 이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근감소가 올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근감소가 오게 되면 확실히 걷는 보폭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려지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계단 2계단씩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1계단 올라가는 것도 벅차고 또 자꾸 에스컬레이터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38세, 39세 이때부터 1년에 1%에서 2%씩 잃는다고 그러는데요. 또 지난달 나온 연구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부터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세 정도 가까이 가면 자기 최고 근육량이 한 40에서 45% 정도가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은 일단은 하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그리고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이런 근육들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요. 여성분들 가운데 20대 중반부터 심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노력 많이 하시는데 예뻐지시긴 하셨는데 근육이 너무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한 40대 초반에만 가도 벌써 피부는 좀 탱탱하시지만 몸에 있는 근육은 빠져서 노인과 같이 걷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는 케이스 저는 사실은 꽤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죠.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뭐 고지혈 같은 것이 전체 사망률을 한 50%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 노쇠,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사망률을 250% 높인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근력 강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일단은 휘청휘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보폭이 짧아지니까 주춤주춤 걷는 이렇게 되니까 일단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걷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당을 또 내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대사적 질환에도 노출되실 수 있고 계속 또 무기력해지시고 또 계속 몸은 약해지시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쇠 현상 이런 것들이 또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본인이 사실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분들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와 섭취하는 식단일 겁니다. 영양분, 즉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이 단백질 위주의 식사 하루에 자기 체중의 이제 킬로그램당 1.2g에서 2g 정도는 드셔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골고루 드셔야 되지만 단백질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달걀, 연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도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콩류 그리고 우리 육류에도 단백질은 많으니까요. 이걸 많이 먹는 것은 그렇지만 적절히 내 체중당 1.2에서 한 2g 내가 그 정도는 꼭 챙겨 먹고 있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좋은 수면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운동과 영양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 수면의 질을 가진다 그러면 운동 부하만 잘 제공되게 될 때 근육은 큰 보디빌더처럼 크지 않아도 근육은 천천히 붙게 돼 있기 때문에 세 개를 꼭 챙겨야 됩니다.